자, 이제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이 이제 아주 중요하죠. 사회적 타당성.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문제는 뭐 매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매년. 그래서 물론 2020년에도 시험이 나왔고요. 당연히요. 2021년 내년에도 기출될 예정이 있죠. 그래서 먼저 사회적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바로 여러분요 뭐죠냐 103조예요. 103조. 그래서 103조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선량한 풍속. 그 다음에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사회 질서에 위반되죠? 위반되면은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면 무효로 한다. 이게 법조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뭐가 선량한 풍속이고 뭐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느냐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어 문법적으로 지금부터 설명한단 말이죠. 국어 문법적으로 설명을 하면 선량한 풍속이라고 하는 것이 A고요. 여기 기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회 질서가 B란 말이죠. 그러면 선량한 풍속하고 사회 질서 중에서 어디가 더 넓은 개념이냐 이런 말이죠. 여기서 보면 여기 선량한 풍속이 있죠. 이것을 모르는 사자 이렇게 사자. 그 다음에 사회 질서를 뭐란다? 육식동물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여러분 육식동물은 사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자가 가장 대표적이고 호랑이, 치타, 표범, 곰 뭐 너무나 많잖아요. 육식동물은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사자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사자를 앞에다 내세우고 기타 육식동물 이렇게 하죠. 그러면 결국 사자, 기타, 육식동물 그러면 육식동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그것은 사회 질서다 이런 말이죠. 사회 질서. 이 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것을 뭐란다? 사회 질서를 위반하면 이것을 반사회 질서 행위다 이렇게 얘기해. 반사회 질서 행위다 이렇게. 우리가 법에서는 위반한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그냥 서술형을 쓸 때는 위반이라는 말을 다 쓰지만 그렇지 않고 한 단어를 쓸 때는 꼭 위자는 빼고 그냥 사회 질서 그러면 사회 질서에 위반됐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여기 사회 질서로 공적인 공공 질서죠. 공적 질서니까요. 공서 그다음에 양속 이렇게도 이렇게 공서 양속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는 그냥 사회 질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우리 이것을 무효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만약에 우리가 계약관계가 무효가 되잖아요. 갑과 을 간의 계약이 있는데 이 계약이 무효가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은 을한테 받은 거 다 돌려줘야 되고요. 을도 갑한테 받은 거 다 돌려줘야 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이것을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이다. 그런데요. 원래 무효는 이렇게 다 반환해야 되는데요. 이 무효가 103조하고 관련이 돼서 무효가 되면은 반환을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민법 103조가 존재하는 의의는 어디에 있느냐? 그냥 우리가 무효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요. 103조하고 관련이 있는 무효. 두 번째는요. 103조와 관련이 없는 무효 이렇게 두 가지. 그러면 103조와 관련이 있는 무효는 그럼 103조와 관련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반환을 청구를 못하고 103조와 관련이 없는 무효는 무효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좀 이따 첫 계약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뭘 보는 것이냐? 이런 봐봐요.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말이 있죠. 사회의 질서란 말이 있죠. 그럼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한번 볼까요? 그럼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갑이요. A라고 하는 사람이 채권자죠. A라고 하는 사람한테요. 돈을 1억을 빌린 거예요. 그럼 1억을 빌렸으니까 돈을 갚아야 되겠죠. 그런데 갑이 돈을 갚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뭐를 한다? 먼저 경매를 하려고 하죠. 경매를 뭐라 한다? 강제 집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갑이 큰일 났죠. 경매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친구 을하고 짜고 거짓말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서 자기 친구 을한테요 등기를 이렇게 빼돌린단 말이죠. 왜요? 강제 집행을 막기 위해서 면탈한 것은 경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거짓말로 계약서를 쓰고 등기를 을 앞으로 빼돌린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 여러분 딱 보시면 이것은 사회적으로 타당해요? 타당하지 않아요? 사회적으로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사회적으로 타당하지 않죠.
자기 집이 있고 돈을 빌렸으면 집을 팔아서라도 돈을 갚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돈을 갚지 않기 위해서 자기 친구하고 짜고 재산을 빼돌린다 이 말이죠. 그건 정당하지 않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뭐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경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친구하고 짜고 재산을 빼돌리는 것은 사회적 타당성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법에서 말할 때 103조의 법조문의 조목이 사회적 타당성인데 그러면 사회적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어떤 의미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냥 법조문의 제목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회 질서 가지고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런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재료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금 여기서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서 선량한 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질서의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것은 국어 문법에서 설명하는 것이고 우리 법학에서는 법학 나름대로의 해석 방법으로 해석을 하자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한다? 선량한 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윤리 도덕의 문제이고 윤리 도덕 사회 질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공공의 이익을 뭐란다? 공익이라 가지고 공익의 문제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 판단하자 이 말이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러면 딱 보면은요 거의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요. 알겠죠? 한번 볼까요? 그럼요. 봐봐. 여기 봐봐요. 강제 집행을 위한 경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갑이 재산을 빼돌렸죠. 이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에요. 자기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갑의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거죠. 이것을 우리는 사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거기 때문에 거짓말로 둘이 짜고 거짓말로 매매 계약을 했단 말이죠. 거짓말로. 그럼 거짓말로 매매 계약하면 이것은 무효는 무효인데 이 무효는 103조하고는 관계가 없는 무효다 이 말이죠. 아까 얘기했죠. 103조와 관련이 있는 무효이면은 반환을 청구를 못한다고 그랬죠. 103조와 관련이 없는 무효인 경우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무효는 무효인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즉 갑은 을한테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공공의 이익이냐 개인의 이익이냐 이걸 먼저 따져가지고 먼저 판단하면 판례가 한 5, 6개가 정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요 윤리 도덕의 문제이다. 그럼 이러면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우리는요 첩이죠. 첫 개념을 가지고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이런 봐봐. 우리는 첩을 둘 수 있어요 없어요? 첩을 둘 수 있다 없다? 원칙적으로요 우리가 목적은요 목적이 뭐죠? 첩을 두는 게 목적이란 말이죠. 이 목적은 먼저 뭐가 돼야 돼요? 확정이 돼야 되죠. 이러면 우리는 첩을 둘 수 있어요. 알겠죠? 첩을 두는 게 가능해요. 가능하고 첩을 둬도 적법한 거예요. 이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무슨 말이야? 첩을 두는데 왜 적법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법전을 다 살펴봐도 누구든지 첩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런 법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럼 법 규정이 없으니까 첩을 둔다 하더라도 법에는 위반되지 않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런데요, 이것이 과연 법에는 위반되지 않지만 사회적 타당성이 있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사회적 타당성이 있는가?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법에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전 세계 문명 국가에서는 일부 일처제를 가족관계의 기본으로 삼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헌법은 남자와 여자의 양성 평등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여러 가지 헌법을 최상위 규범이라는 전체 법 질서를 가지고 해석을 해보건데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라고 하는 것이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부 일처제를 원칙적으로 또는 일부 일처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바다 이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법에는 첩을 두면 안 된다는 말이 없어서 첩을 둔 것이 법에는 위반되지 아니할지라도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우리가 다툴 때는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순서대로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2, 3년 전에 시험에 뭐라 나왔죠? 이렇게 나왔죠. 사회적 타당성이 없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유효이다. 그래서 틀린 것으로 나왔단 말이죠. 여러분요, 아무리 법에 위반되지 않아서 적법하다 하더라도 사회적 타당성이 없으면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따질 때 이 네 가지로 순서로 따질 때 한 가지라도 없으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요, 먼저 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이것이 바로 103조에 관한 것인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한 것, 이것이 여러분들요, 법조문하고 법조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